굉장히 지금 크게 나가서 좀 산불이 좀 빨리 꺼지고 좀 복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나라적인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리스크 요즘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빨리 좀 복구하고 회복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또 주말 돼서 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게 꽃샘추위가 이렇게 오래 진행되는 게 되게 요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변덕스럽죠. 그래서 또 기온이 확 내려간다 그러니까 건강들 유의들 하시고 또 이제 특히나 감기, 온도차가 또 이렇게 변동이 심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제가 오늘은 조금 시장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국내 시장하고 미국에 대한 시장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날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시장이 매우 어려워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또 주말 전에 또 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또 그래도 튀어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선점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또 오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얘기했듯이 자, 주식 타짜가 되는 법.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좀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미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장이 작년에.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지금 우리가 동조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동조화를 했어요. 동조화라는 건 이제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지고. 근데 사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좀 동조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장이 빠지면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미장이 올라갔어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미장은 올라갔어요, 작년에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반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동조화가 계속 됐었다가 작년부터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미국 시장 이제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하고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을 이제 동학개미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사실 서학개미들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작년에는. 서학개미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 이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미장만 연락해 가고 우리나라 장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고. 근데 이제 미장에서 또 주도주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주들이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국장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만 많이 보고 미장 투자한 사람들 재미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2008년 이제 변화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돼요. 그전에도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장은 초장기 상승이에요.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이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상승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기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기 상승 중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관세를 계속 폭탄을 던지고 있죠. 관세 폭탄을 던지는 거는 자기 나라 와서 투자하고 또 공장도 짓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관세 폭탄을 던져서 자기 나라에 와서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사실 똥볼을 차는 거예요. 옛날처럼 사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이 이제 최초강대국이니까 와가지고 시설 투자하고 공장 짓고 막 이럴 것 같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보복 관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요. 대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비가 둔화돼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거대 시장이고 초강대국인데 그 관세 폭탄을 던지면은 소비는 둔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얻어지는 거는 만약에 뭐 우리나라는 뭐 미국 가서 이제 공장을 더 짓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부가적인 이익이 나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기들 나라 경기가 침체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소비가 둔화돼 버리고 소비가 침체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 나빠지잖아요. 결국 관세 폭탄 던지면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도시키고 경기가 더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계속 고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거 가지고 협상 카드를 쓰는데 이거는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아직은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초장기 상승이 끝나진 않았다. 다만 이제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계속 던지는 한은 어쩔 수 없고 이제 국내 시장은 2020년 이후에 이제 역사적 최고가 경신했죠. 이때 이제 3,300을 갔어요. 3,300을 갔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4년간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박스권이 많아요. 그건 이따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좀 굉장히 그 지겨운 그런 양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나라보다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정학적. 남북한 대치 상황이 지금 70년도 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리스크를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 저기 위험한 국가야. 투자하면 좀 안 돼. 뭐 그런 시각도 없지는 않아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외국인들 시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만년 저평가를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통일이 된다면은 또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통일은 아마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될 확률은 적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역사적 최고가가 이제 2020년 이후에 벌써 이제 4년 됐어요. 4년. 고점 나온 지 4년 넘었더니 4년간 이제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빅테크가 주도를 하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큰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15년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한 15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더라고요. 55,697% 상승했어요.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이거는 초장기적인 10년도 넘는 이제 초장기적인 관점인데 이렇게 상승하기도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렇게 나올 만한 기업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건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니까. 역시 그 천조국의 그 위험인 것 같아요. 진짜. 천조국의.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지금 4,300조에서 4,900조예요. 제가 지금 애플이 아마 지금 시총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4,900조에 이르고요. 엔비디아도 4,300조가 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300조가 넘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하고 사실 미국 기업하고 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미국 기업은 진짜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한 말로 뻑하면 천조국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조가 다 넘어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이 천조가 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를 많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매출이 뭐 100조가 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막 몇백 조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대차는 40몇 조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미국에 만약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몇백 조 될 거예요. 최소한 몇백 조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평가를 덜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테슬라하고 비교해도 실제 매출 규모는 훨씬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천조가 넘습니다. 몇천조입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뭐 비교 대상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여튼 자, 이제 미국장하고 제가 국내 시장에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렸고 이제 차트로 조금 들어가서 차트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가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2008년 이후에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00%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1000% 이상. 그럼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기간이 2008년이면은 벌써 17년도 넘었죠. 그죠? 엔비디아 아까 55,000%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시가총액이 362조예요. 현재. 오늘 떨어져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내 기업에서 삼성전자를 능가할 기업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이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이 앞으로 뭐 10년 안에도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시가총액 기업이 100조 이상이 되는 기업은 단 두 곳이에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360조.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80조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100조 넘는 기업은 단 두 곳밖에 없어요.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은 1000조가 다 넘어가요. 1000조가 아니라 3000조, 4000조. 3000조에서 4000조 넘어가고. 기본이 다 1000조 이상이에요. 그 외에 뭐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2000조, 3000조 다 넘어요. 테슬라만 다 1000조 이상 돼요. 사실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거를 비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이 장기 상승하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단 두 곳밖에 없거든요. 시가총액이 아까도 얘기했지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100조 이상 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저평가 소리를 듣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이 그만큼 나와도 시가총액 40조밖에 안 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 상승하려면 이 두 기업 말고도 100조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최소한 미국의 빅테크 우리가 7, 8곳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대여섯 군데, 대여섯 정도가 더 나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삼성전자를 능가할 기업은 없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로 보면 이게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차트예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2008년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때예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2009년부터 상승한 거죠. 2009년. 그러면 지금 17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나스닥이 17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 테슬라, 아마존, 메타, 그다음 뭐 구글, 뭐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1차적으로 여기서 파동이 한번 마무리됐죠. 근데 이제 이 장기적인 이평, 요 빨간 선이 여기 이번에 보면 이제 2022년도에 한번 걸쳤어요.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깼다면은 이제 굉장히 장기 하락을 해요. 미장이. 근데 깨진 않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지금 17년 동안 장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계속 폭탄을 던지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트럼프는 관세를 이용해서 협상 카드로 쓸 거예요. 지금도 벌써 협상 카드로 쓰지만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관세를 던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관세를 계속 던질 것 같아요. 상반기 내에서는 계속 트럼프는 관세 폭탄 던져가지고 자기들 나라 쪽으로 미국 쪽으로 자꾸 투자를 유도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는 잘못하다가 나락으로 가버려요. 만약에 관세를 계속 던지면 올해 내내 만약에 한다면. 근데 어느 정도 던지다가 이제 중간에 아마 멈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 아직은 장기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하락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느 순간에서 이제 관세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협상 카드로 쓰면서, 그런 이제 제시처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때, 그럴 때 아마 이제 턴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미장은 장기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차트로 봐도 딱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개월 선이에요. 20개월 선인데 이 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미장이 아직까지는 장기 상승 파동이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부분하고 경기 둔화는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어요. 미국도 이제 점점 그 소비 부분, 인플레이션 우려감 계속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에서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를 자극을 또 해놨으니까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동결을 시키잖아 지금. 사실 이제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지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겠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해서 5%대 중반이거든요. 이게 사실 너무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3.3%대 중반이잖아요. 갭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그래도 비싸니까 그래도 한 3%대까지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지금. 트럼프가 자꾸 이제, 트럼프는 연준한테 압력을 넣어요. 금리 내리라고. 근데 연준에서는 쉽게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으니까. 특히나 이제 관세를 더 던지고 나면 더 자극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미장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고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다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4월 달이 좀 지나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장도 안정화를 좀 찾지 않을까. 4월 정도가 지나주면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국장을 보면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이게 코로나 때 3,300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892가 간 게 있어요. 이제 변화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이제 IMF도 있었어요. 1997년도, 97년도, 98년도.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다시 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환 보유가 4천억 달러 이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4천억 달러가 속된 말로 이제 올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외환위기가 오죠. 근데 지금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제2의 IMF가 오지는 않아요.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라는 이제 변곡점이 2008년도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초장기 박스권을 그려요, 이게. 2010년,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2년 이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2년 이상 올라간 이후에 보면 여기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게 5년 박스권이에요, 5년. 5년 박스권을 여기서 한번 탈출을 했었어요.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딱 바뀌고 나서. 그때 한번 탈출하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터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3,300 고점 치고 나서 자 2022년도에 21년도에 고점 나왔는데 22년도부터 보면 이렇게 박스에 갇혔어요. 이제 사실은 국장이 박스에 갇혔기 때문에 미장이 뭐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상승 랠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 전통적으로 이 박스를 탈출하면 보통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강한 상승장이 오는데 이게 오기가 힘들죠, 지금은.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거기다 뭐 트럼프 맨날 관세 던지고 또 지금 국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사실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가격 매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가격적으로는 싸다는 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박스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박스를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 정권이 한번 바뀌면은 명분이 생기긴 해요. 왜?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조금 진짜 초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죠.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해 뭐 1.5%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 1%도 달성 못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관세 폭탄 던지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성장률이 2%대였어요. 2%대. 2%대. 물론 이제 우리가 더 앞서서 가면은 이제 뭐 80년대, 90년대는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2%대 달성도 힘들죠. 그죠? 올해 이제 목표가 보니까 1% 아니면 지금 더 낮춰서 0.9% 이러더라고요. 경제가 성장을 해도 저성장이죠, 이제. 저성장이 아니라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 성장이죠. 1%도 성장을 못하는 건 제자리 성장이죠, 거의. 제자리 성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돌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돌파를 할지는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정권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뀌면은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장이 좋아져요. 정권이 딱 교체되면. 그러니까 이번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 그래도 확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초장기 박스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4년, 그러니까 21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4년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예, 4년 박스권에 갇힌 거기 때문에 이 박스를 뚫고 가지는 못한다, 상반기에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가격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장이 올 때는 올라갈 때 잡아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투자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손실이 많이 나요. 대신 많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좋은 호기가 됩니다. 예,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예, 미국장과 국장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잠시 예, 고지 보고 예,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강의를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제가 미장하고 국장 비교를 좀 해드렸고 국장은 뭐 그래도 빠지면은 기회예요. 올해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많이 빠지면 기회다. 대신 많이 오르면 예, 팔아야 된다.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잡아서 예,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 타짜가 되는 법. 예, 주식은 뭐 긴 말 필요 없어요.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예, 고수 아니에요.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장땡. 장땡보다 더 높은 게 38광땡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고수 소리를 들어요. 저는 이제 업이 이거다 보니까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뭐 진단도 해고 뭐 조언도 드리고 업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국가대표 만약에 축구 대표팀 뭐 감독이 옛날에 히딩크 감독 뭐 지금 홍명보 감독이죠. 현역하고 만약에 현역 지금 나이에 뭐 현역하고 붙으면 현역을 이길 수 없어요. 감독은. 그죠? 그렇지만 감독은 필요합니다. 왜? 여러 팀을 조직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주고, 또 이제 단점이 뭔가 조언도 해주고,
또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예? 또 문제점도 지적해주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팀 조직을 또 이제 단합도 시켜주고, 그 리더가 할 역할이거든요. 예? 현역하고 붙어서 이길 수는 없지만은, 예? 분명히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고 감독 역할을 하는 게 제 임무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예요. 예? 물론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분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돈을 많이 못 벌면 하수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분석은 잘하는데 실전에서 돈을 많이 못 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이론은 되게 해박한데 실제 실전 경험을 들어가면 실전 경험은 이론과 괴리가 많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실전에서 배운 이론으로 배운 그러니까 이론상 배운 것들이 실전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용이 안 되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 공부를 하면 흑산병이라고 해요. 흑산병.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흑산병. 세 개 이렇게 음봉이 세 개 떨어지면 이제 흑산병이에요. 그럼 이제 이론상은 원래 매도 시그널이에요. 책에도 매도하라. 흑산병. 주가가 3일 정도 빠지면은 음봉이 3개 붙잖아요. 그럼 매도 시그널인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음봉 3개 때리고 급등시키는 것도 많이 나와요. 물론 더 내려가는 것도 나오지만 그러면 교과서에들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안 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접산병은 이제 양봉이죠. 주가가 막 올라가. 하루, 이틀, 3일 올라가. 이걸 적산병이라 그래요. 양봉이 3개 붙은 걸. 그러면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 돼요, 원래. 이론상은. 그런데 실전에서 보면 이렇게 3일 올라갔다가 확 내리꽂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반대로 가버리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3일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실전에서는 3일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이론과는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전과 이론은 괴리가 항상 있다. 물론 이론이 그대로 실전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을 많이 쌓고 실전 매매를 많이 하고 또 감각도 많이 익히고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실전 매매는 돈 많이 벌려면 자기만의 무기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차트가 되든 아니면 나는 뭐 기업 가치 우리가 이제 가치 분석을 해서 뭐 저평가라든지 뭐 자산 가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나는 그런 것만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사실. 나는 자산 가치가 뛰어난 것들, 난 저평가 위주도 외에는 뭐 테마주를 안 하겠다. 아니면 뭐 나는 대형주만 하겠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나는 대형주만 하겠다. 그런 무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런 대형주나 가치주 아니더라도 나는 개별주를 하겠다. 근데 개별주를 하려면 차트 분석 잘해야 되고요. 차트 분석 잘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테마주 분석도 잘해야 돼요. 특히나 개별주 하신 분들은 차트 분석만 해서는 안 돼요. 차트하고 또 테마, 그다음 이슈. 제가 이제 테마 강의를 저번 주에 해드렸거든요. 저번 주에 강의 보시면은 테마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테마. 그러니까 그런 이슈나 테마 분석을 또 잘해야 돼요. 개별주를 매.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개별주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무슨 무기가 있어? 무기가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화력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저평가 발굴하는데 나는 좀 자신 있다. 난 자산가치주들 자신 있다. 난 대형주 자신 있다. 나는 개별주가 자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무기가. 그런 무기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뭐 M파동, 또 이제 뭐 38광 기법, 높은 패가 될 수 있는 뭐 테마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무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매매도 하고 그런다고 실전에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면 주식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종목에 들어가서 종목에 자, 이런 것들을 공략 포인트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 패밀리 분들하고 공략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게 이제 종목이 폴라리스 오피스예요. 자, 이런 패턴은 M파동이라고 그래요. 제가 만든 거예요. M파동.
N파동은 영문자 N자를 그리는 건데 N파동 강의는 2주 전에 신대가의 투자비법에 2주 전에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해드렸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녹화도 남아있으니까 보시고 왜 이런 것들을 공략해야 되냐. 자, 보시면 한 번 터지고 나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가 1번 지점이고 여기가 2번 지점이에요. 여기가 3번 지점이에요. 근데 1번 지점과 2번 지점을 깨지 않죠. 그러면 N자 모양을 다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선점을 해버리면 여기서 터져요. 예, 여기 33%. 예, 그래서 패밀리 분들하고 공략 포인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죠. 물론 이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수익이 나긴 하죠. 근데 왜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실전과 이론은 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빵 터졌어요. 30% 이상. 그러면 이걸 이제 흑산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흑산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이걸 여기 보세요. 이게 흑산병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건 매도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론상은 매도 시그널이잖아. 근데 여기서 터져지잖아.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론하고 사실은 반대로 가죠. 그리고 반대로 적산병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적산병이 여기인가요? 네, 여기 양봉이 3개 나왔네, 여기. 그럼 결국 빠지잖아, 이렇게. 빠지잖아. 실전에서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배운 거를 실전에 그대로 적용하면 반대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무조건 다 그렇게 반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확률상 보면 반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차트를 좀 볼 줄 알면 사실 눈에 딱 보이거든요. 아,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우리가 이제 2번 저점이 잡히면 쌍바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쌍바닥보다는 저는 권장해 드리는 게 3중바닥 이상을 노리시죠. 3중바닥. 3중바닥은 1번 지점과 2번 지점을 형성하고 나서 3번 지점이나 4번 지점까지. 그러면은 시세 폭발력이 더 좋거나 아니면 저점을 잡기가 더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영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분들 이번에 공략 포인트 잡은 이런 자리들 중요하게 보시고,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신규 종목. 이렇게 보면 쫙 N자 모양이 여기서 완성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한번 딱 터트리면 눌러요. 요즘은 이제 터지면 바로 가지 않아요. 근데 거래량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N자가 여기서 완성됐어요. 근데 N자가 완성되고 나서 보면 또 한 번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딱 펼쳐놓고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볼 거는 뭐냐면 거래량 1순위예요, 1순위. 첫 번째로. 그 다음 이제 패턴에서 N자 완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면. 그러면 최소한 1번 지점과 2번 지점 정도가 완성이 되고 물량이 들어오면 그거는 무조건 이제 N 패턴, N자 공략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음봉에서 딱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N파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또 패밀리 분들이 같이 공략을 해서 좋은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빠르게 또 넘어가죠. 예. 요것도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이제 N항급이에요. 이제 제가 N파동은 N항급이 있고 N2가 있고 N3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눈 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는데 이런 게 이제 1등급이에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예? 상한가 나왔거든. 예, 상한가 2방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짧아요. 그래서 1등급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 고수익이 나거든요. 우리가 이런 저점을 못 잡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점을 치잖아요. 그럼 쫙 빠져요. 쫙 빠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흔들었단 말이야. 그래봐야 이틀밖에 안 흔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훼손을 안 시켰잖아요. 딱 봐도. 그리고 N파동이 딱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N항급이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1등급 종목이에요. 1등급. 이제 이 종목이 뭐냐면 PI예요. 예, PI. 이것도 신규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1등급 종목들, 센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고점을 치고 나서 이런 데서 들어가면 이제 지옥행을 타지만, 자, 보세요. 이것도 음봉이 4개, 여기 5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N자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음봉이 3개, 4개 나오면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원래는 이론상에는 매도 시그널이에요, 이론상은.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건 매수예요. 그래서 여기 N 공략 포인트만 딱 잡으면 이렇게 고수익이 터져버립니다. 이런 N 패턴을 잘 주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N항급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또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무료 방송도 해요.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 예, 무료 방송에서도. 예, 무료 방송.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은 2번씩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오시면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거 뭐 전형적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N자죠. 예? N자죠. 여기서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지점을 해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1번 지점인데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1번 지점을 해소는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해소는 안, 이게 N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 급등했죠. 바로. 그죠? 딱 눈에 보이잖아요. 저기 물량 들어왔던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급등했죠. 예? 여기까지 해서 한 30% 이상 급등했어요. 손쉽게 수익이 나죠. 그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얘는 이제 1등급은 아니죠.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한 2등급 정도 되죠. 2등급. 그래도 2등급 정도면 돼도 손쉽게 20, 30%, 30, 4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20, 30%, 30, 40% 정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N자 파동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공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내가 들어가서 매매도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수익을 내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파동이 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손절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왜 실패했는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이제 실전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붙어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하지만 이론만 공부만 하면 뭐해? 실전에서 이걸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써먹어 봐야 돼. 실전에서 써먹지 않는 거는 정말 그 의미가 없어요. 예?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익혀서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돈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도 그래. 야, 네가 얘기한 대로 1번 지점을 해소는 안 하니까 쭉 빠졌는데 이게 여기서 사실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5%. 이게 무슨 종목이냐? 이제 블랙야크 INC예요. 이것도 신규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주도신공 패밀리 분들 공략주를 거의 한 80%를 신규 종목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장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신규 종목들이 그 물량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큰 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손. 큰 손은 여러분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연기금이 될 수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일명 뭐 세력, 응? 뭐 작전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세력이 이런 아니면 슈퍼개미 좀 성질이 다르죠. 이런 세력들이 개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기관 투자는 굉장히 많아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기관 투자는 뭐 증권사, 보험, 은행,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뭐 기타 등등 일반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관 투자자. 근데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자금 말고 일반 슈퍼개미나 세력에서 이제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신규 종목에서 이제 사실은 찾아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많아요, 사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거 3월 달에 장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신규 종목을 좀 많이 공략 포인트 좀 잡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패밀리 분들. 그래서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N파동이죠. 예, 이렇게 N파동. 예. 전형적인 N파동이잖아요. 예. 여기서 팍 터졌죠. 그럼 팍 터지면 바로 안 가요. 여기서 누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 이 화면 보시면 누르죠. 근데 여기서 누르는 기간이 음봉이 3개지만 예?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종기간이 짧아야 돼. 그러면 이건 조종기간 짧기 때문에 이건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돌파하고 나서 바로 안 갑니다. 이게 이제 일본 돌파라 그래요. 돌파.
그러면 이렇게 조종을 주면 조종이 깊게 들어오는 것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돌파가 나왔는데 이 조종이 깊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종이 이틀 안에 끝나버리네요. 그러면 이런 데서 탑승해버리면 바로 수익이 바로 터져버려요. 기다리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예? 조종이 한 2, 3일 나오니까 또 올라가죠. 그죠? 예, 이 종목은 이제 종목이 심택이라는 종목이에요. 예, 심택의 종목인데 뭐 이달에 예, 또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그래서 N자는 사실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2등급. 그래서 1등급, 2등급들 센 파동 종목들 잘 골라하면 하면 N자 조종에서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좀 마무리하고 또 예, 고지 보고 예, 마지막 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바로 HTS 차트로 들어가서 예. 이번 주에 사실 뭐 급등하거나 이제 전주에 뭐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HTS에서 N파동이 어떻게 적용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온코닉 테라뷰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번 주에 급등 나왔죠. 그죠? 예, 금요일 날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쫙 저기서 고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 딱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이제 저점이 어디서 형성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시간이 1개월, 2개월 지나면 이제 저점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선점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또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매번 뭐 밑바닥 저점에서 어떻게 잡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한가가 터졌어요. 예? 상한가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FDA 희귀 치료제 이제 지정을 받으면서 그다음 이제 기술 이전 수출권이 나오면서 이제 호재가 나오는데 2주 전에 상한가 터졌어요. 근데 요즘 이제 상한가 나오면 다음 날 고점 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역시 다 다음 날 고점이 됐죠. 그죠? 그런데 빠졌어요. 자, 빠졌는데 여기 지점까지 내려왔나요?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가 N자 조종이 이렇게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 이상 또 급등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가 공략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빠지면은 관심을 안 둬요. 특히나 이제 상한가가 나오면은 요즘은 그거를 따라잡으면 잘못하다 물려요. 그래서 제가 상한가 급등한 걸 따라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한가 나온 거를 따라잡지 마시고 여기서 조종이 이렇게 들어오면 N자로 이렇게 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을 훼손을 안 하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다 보면 하루 이틀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예? 그럼 그건 물려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물려도 되는 거야. 물려도 되는 거야. 이 자리만 훼손 안 하면. 근데 여기서 빵 터졌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N자 패턴을 보이는 거죠. N자 모양을 갖추는 거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누군가 개입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제 센 패턴을 보이는 1등급이나 2등급 종목들은 조종이 여기서 3일 안에 끝나요. 물론 이제 3일 안에 안 끝나고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센 놈이 아니야. 그건 센 놈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1등급들, N항급들은 3일 안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 이번 주에 또 급등했는데 이건 사실 뭐 더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제 또 로봇주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클로봇이에요, 클로봇.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저점이 우리가 잡힐지는 모르지만 이제 몇 달 지나면 저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N자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서 또 나왔어요. 그죠? 근데 고점을 치면 쭉 내려오는데 이제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 형성이 된 게 딱 눈에 보여요,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몰랐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N자 조정이 마무리되면 한 번 또 파동이 2차 파동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N자 모양을 갖췄죠. 그죠? 근데 이번에 또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저점을 훼손을 안 하면 또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로봇의 대장. 실제로 이제 레인보우하고 시세 로봇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 상반기에 클로봇이 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레인보우도 대장 역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N자 포인트를 잡으면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 우리가 이런 젤에서 꼭 잡아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잡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잡는다고 해서 이거 끝까지 들고 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데서 잡으면 특히나 이제 N항급들, 테마의 대장급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선정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시세가 터졌어도 조정이 들어올 때 N자 포인트를 잘 잡으면 고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보고 우리가 이게 정치 테마주들은 사실은 제가 좀 근데 이게 사실 이재명 테마주에서 대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거 600%가 넘게 터졌거든요. 근데 N자 조정이 여기 1번 지점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1번 지점까지 안 왔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또 갔어요. 이게 전형적인 N자 패턴이죠. 근데 얘는 또 테마의 대장이야. 이재명 테마의 대장이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센 게 대장이에요. 그럼 테마에 이번에 또 폭락했는데 이번 주에 또 40% 50% 또 올라갔어요. 여기 조정해서. 물론 이번에 무죄 신고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사실은 뭐 좀 투기성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선점 못했더라도 여기는 할 수 있었죠.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이번에. 이것만 했어도 사실은 더블이죠. 이것만 해도. 그래서 N자 포인트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N항급이나 테마의 대장급들은 선정하기가 쉬워요. 굳이 밑바닥에서 안 잡아도 돼요. 고점 치고 나서 내려오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N자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만 잘 잡으면 아주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N파동 강의를 해드렸는데 좀 관심도 없으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가면 2주 전에 녹화 남아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